자, 그러면 취재 기자 지금 고한석 기자, 법조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고한석 기자 지금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 나오십시오. 네, 고한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들, 사실관계들 좀 전해 주시죠. 네, 최동욱 총장은 법무부에 사실상 그 감찰 지시가 내려진 직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최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서 본인 신상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욱 총장은 지난해 한상대 총장이 사상 초유의 검란 사태로 사퇴한 이후 올해 4월 취임했습니다. 임기 2년 가운데 5개월을 채우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자, 고한석 기자가 법조를 계속 취재했던 기자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최동욱 총장이 오늘 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감찰 소식이 나오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사의 표명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고 또 하나는 강공으로 맞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사의 표명 쪽으로 결정을 한 이유, 배경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최동욱 총장은 상당히 조선일보를 상대로 강하게 나갔습니다. 일단은 지난 6일 조선일보의 첫 번째 보도가 나간 이후 저의를 파악하고 있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이후 언론중재위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 내용은 조선일보에게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예. 최 총장이 이렇게 돌연 사퇴를 표명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오후 1시쯤에 나온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을 동원해 감찰에 착수하자 최 총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감찰 내가 받겠다, 떳떳하다, 정당하니까 나는 직무수행 계속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최동욱 총장이 보인 반응만을 보면 계속 떳떳하게 감찰을 받고 계속 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앞서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첫 보도가 나왔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이것이 단지 조선일보의 보도가 아니라 국정원이나 아니면 정치권과 연루된 어떤 배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 오늘 최동욱 총장이 사퇴를 한 것을 놓고도 이후에 정치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총장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총장실에 머무르고 있고요. 네. 대검 간부들하고 아까는 감찰 발표 나온 뒤에는 회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도 어떤 회의를 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최동욱 총장이 회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당시 법무부에서 감찰 지시가 처음 내려왔을 때 대검찰청 간부들이 총장실로 몰려가서 어떤 회의를 했고 이후 2시 반쯤에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예. 자,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지금 반응, 분위기 어떤가요? 현재 정리된 어떤 검찰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취임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높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전혀 흠결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정원 수사나 CJ그룹 수사 이런 수사들을 통해서 수사 역량도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연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로 이제 사퇴를 하면서 검찰 조직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예, 그 평검사들이라든가 또는 부장급 검사들, 이런 검사들은 이번 사건, 이번 그 의혹의 와중 이런 데서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던가요? 일단은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다라는 분위기가 가장 많았고요. 하지만 최 총장이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 이렇게 강공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이것이 최 총장의 말이 진실이 아니냐, 조선일보가 오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수장이 걸린 일이니까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은 혼외 아들 이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좀 갈등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기소하는 과정에서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댓글 사건 수사입니다. 네. 이제 국정원이 지난 대선 전에 심리전단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여당에 유리한 댓글을 달았고 검찰은 이것을 일종의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을 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만다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검찰 측은 최동욱 총장을 비롯해서 일선 수사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였고 이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제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중재를 해서 현재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뒤로는 어떻습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 알력 그런 기류들이 계속 좀 존재를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청와대나 정치권 측에서 구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잡음이나 뭐 이런 그 갈등 구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앙금이 계속 지속됐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 더군다나 뭐 이런 금품 수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손의 아들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특히 최동욱 총장이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 이렇게 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에서 법무부가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이렇게 강경하게 황교안 장관이 강경하게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봤습니까? 고한석 기자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네, 앞서 호준석 앵커도 설명하신 대로 정치권이나 검찰 아니면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놓고 있었던 미묘한 기류가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고한석 기자 지금 계속 상황이 진행 중이니까요. 네. 계속 취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